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뜨뜻미지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상승은 아니어도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오랜만에 외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코스피 쪽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7%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 오후 12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 쪽으로 유입이 됐고 기관도 그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24만 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리다임 IPO 이슈 때문에 조금은 시끌벅적한 SK 하이닉스와 스퀘어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치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 앨범알의 호실적과 또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속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필두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좀 일부 조정이 나왔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지분을 5.03%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또 8월 달에 추가 기술 계약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일부 급등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블랙록이 오늘 또 HLB의 지분까지 늘렸다라는 공시가 전해지면서 HLB도 2.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 자산 운용사들이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해 나갈까요? 뭔가 있는 걸까요? 제 포트에도 바이오 종목 있고요. 일단은 SPG 상승률이 35.6%로 가장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 84,000원대 매수했는데 벌써 SPG가 11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이고 오늘 장중에 12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는 아직도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모든 그 로봇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의 상승이 계속 매일매일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얘가 올랐다가 오늘은 다른 종목이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테마여도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SPG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지켜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파란불 켠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 한화엔진과 기아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계속 좀 들고 있습니다. GSPNL도 어제는 파란불이었다가 오늘은 플러스 1%대로 상승률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제 모의포트 총 수익률 5%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조금 비중을 실어놨는데 그래도 제가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닥 종목 좀 매수했다 보니까 포트 방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수행스 시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제 시선은 땅이 단단히 굳어가는 중 이렇게 적어봤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일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을 잘 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5% 안팎의 급등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하루였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할 만한 어떤 시장의 급락세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거라면 계속해서 내 포트 줍줍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 가져가야 하는지 시선 강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오늘은 송피로 이용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장 골고루 계속해서 다양한 섹터가 상승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오랜만에 쌍끌이 순매수도 유가 증권 시장에 들어온 가운데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오를까 기대마저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위메이드 그룹주가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위메이드 그룹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게임주들이 급부상했거든요. 기저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는 그 남궁훈 대표가 이 위메이드 플레이 쪽에 대한 지분을 1% 매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게임주에 대한 시선이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게임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이름은 다 그러니까 단발성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게임 중에서는 NHN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NHN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자. 그다음에 이메디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메디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이메디 맥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 상한가 원인을 보면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2분기 실적이 신작이 최근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메이드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어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메이드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추가 상승하면은 저는 매수보다는 단기 차익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게임주는 짧게 보자라고 판단해 주셨고 다음은 로봇주 보겠습니다. 제 포트에서 상승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SPG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 12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제 포트에서 또 간만에 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도 앞서서 언급했지만 같은 로봇이라고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어제는 여기가 올랐다가 내일은 여기가 오르고 이렇게 조금 순환매 가 계속 좀 로봇 섹터 안에서도 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싶은데 로봇 어떻게 좀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SPG 갖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SPG를 지난주에 말씀드려가지고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14% 넘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도 SPG를 가지고 수익 꽤 나고 있는데 로봇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종목만 픽해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SPG가 저도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로봇주라고 해서 시세 초입에는 로봇주라고 하면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시세 초입인데 지금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SPG 같은 경우는 정밀 감속기 그리고 로봇 핵심 부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다 흑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G를 많은 종목 중에는 전 좋게 본다 말씀드릴 텐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SPG를 좋게 보는 거는 저는 항상 오늘 종가 베팅 전문가니까 오늘 종가에 사면 내일 올라주는 종목이 가장 좋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날 14%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하단의 거래대금을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그리고 계단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시점에서는 모든 로봇주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봤을 때는 SPG 같은 종목, 실제 사업을 하는 종목, 실적이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되 지금 저도 로봇주의 탑픽은 SPG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PG 공략하는 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SPG가 1등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선 실적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우선 공략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인 자리지만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상방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돌파 매매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배우는데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세 번 돌파 때 수급이 확 들어가거든요. 지금 SPG 보면 윗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윗꼬리 달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상방을 치고 있는데 만약 내일 12만 원 돌파하면 종고점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물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차트도 그렇고 지금 그 시황이나 기업계를 보면 제가 이제 차트 좀 띄워주셨는데 실적이
올해도 흑자, 내년도 흑자, 내후년도 흑자거든요. 물론 PER은 높긴 하지만 실제로 흑자를 내고 있는 로봇 회사 많지 않으니까 저는 SPG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G 1등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제 포트에서도 조금 더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이 날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바이오가 강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강했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에 가장 많은 매기가 쏠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호남팹 건설 조금 빨리 추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투자 규모 좀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여의도에서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비중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충분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제가 보고는 이제 지금은 좀 밀릴 때마다 좀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로봇이 움직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은 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왜 오늘 그리고 어제 좀 강세 분위기가 연출됐냐면요. 가장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죠. 우리가 주말에 쉬는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54조 원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 공장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데 용인에는 35조 정도, 청주 공장에는 19조를 투자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확정을 했죠. 용인에는 이제 D램 공장하고 H뱅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청주에는 랜드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제 전 청와대에서 이제 또 5조 정도 반도체 신규 펀드를 이제 조성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5조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펠리스 기업에게도 적극 지원하겠다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증, 양산까지 공동 개발을 유도하고 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금융도 한 5조 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에는 P보다는 Q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이익 극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내가 보면은 장비들에겐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착 장비 쪽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테스죠. 테스도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닥 다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면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VM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각 장비 대장주죠. VM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라는 후공정 오사트 대장주입니다. 이런 대장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사트 대장주들 말씀 주셨습니다. 테스와 VM, 두산 테스라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화장품을 들고 와 주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 화장품주 들고 왔었는데 너무 시세가 좋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이 시세도 좋은데 실적도 좋고 계속 외형 성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급이 잘 들어오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 랠리가 이어질까 궁금한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오늘 또 시작했으니까 제가 화장품 좀 2주 전에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 또한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쏠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었지만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는 화장품 쪽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화장품주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숫자가 찍히면서 대부분의 화장품주가 상방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오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화장품주가 이제 반도체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소부장도 가고 화장품도 가고 또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8월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고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동안 소외당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발 수출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새 미국이나 뭐 멕시코, 브라질, 북미와 남미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적 반영이 차트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밸류에이션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오늘 흐름 보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이 39% 정도 증가를 했고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321억 원을 이번 분기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H에서는 앞으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강점인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뭐 선케어라든지 하이드로겔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슈가 있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주고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오늘 종가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 시초가 공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눌리면 어떡할래? 빠지면 어떡할래? 물어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더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교보에서는 15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13만 원 이상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탑픽으로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오늘 흐름은 좀 달랐거든요. 코스메카가 먼저 가고 한국 화장품이 나중에 갔다가 한국 화장품이 빠지고 코스메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메카를 원픽, 투픽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두 종목 다 중국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북미에 대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차트도 비슷하지만 분봉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두 종목 내일 보시고 화장품주는 지금 지속적으로 좋으니까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제가 LG 생건도 말씀드렸고 아모레 퍼시픽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한국 화장품 제조 말씀 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 종목 포지션도 바꿔볼게요. 자, 셀트리온부터 송피로 위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7월 30일에 언급해 주셨어요. 지지난주 목요일이고 그때 당시에 사실 바이오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을 텐데 위원님께서 또 셀트리온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 급등 시연하면서 저희 계속 차곡차곡 상승률 잘 쌓아가고 있어요. 송필호 의원님. 네, 바이오 아버지잖아요. 네, 셀트리온 더 갈 수 있나요? 셀트리온의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국에서 침팬트라가 얼마나 처방전이 증가하냐가 그냥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침팬트라 처방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이제 품목을 확대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야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지금 품목을 더 추가로 지금 한 7개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당분간은 내가 보면 실적 우선치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 근처의 한 2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피어라는 종목이고요. 스피어도 바닥에서부터 이제 8월 달에 코스닥이 이제 상승 반전을 시작하면서 같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12,000원부터 지금 오늘 26,900원 터치했으니까 지금 2주도 안 돼서 주가가 2배까지 오른 거거든요. 네, 2배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스피어도 좀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스피어가 이제 요즘에 가장 강하게 오른 것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그 우주항공애들이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거나
자, 스페에도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의 그 특수금속을 그 납품하는 1차 벤더입니다. 직접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하고 거의 주가가 많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일 스페이스X 한번 주가 흐름을 보고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정한 게 좋아 보이는데 목표가는 제가 보면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어 목표가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하시는 방법 제안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의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GS 건설. 오늘도 건설 주가 네. 너무 좋았고요. 일단 저희가 8월 4일 날에 맞아요. 타점을 잡았으니까 수요일 올랐고 목요일 올랐고 계속 이번 올랐죠. 주 월요일 올랐고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 장중에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 가겠다라는 건가요? 우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거든요. 물론 건설주 다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존에 원전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이슈가 먼저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를 보면 데이터 센터 자료에 원전으로 엮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S 건설도 좋고 삼성 E&E도 좋고 DL ENC도 좋은데 제가 이제 많은 종목을 뿌려놓고 가는 종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GS 건설 탑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니까 만약에 내일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홀딩 하시고요.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내일 양봉 여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다시 한번 양봉 좀 기대해 보면서 수익 이것도 극대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자 LG생활건강인데요. 이것도 좋습니다. 일단 화장품이 요즘 네. 너무 날아오르고 LG생활건강은 이것도 좀 가파르게 5일선 지지하면서 맞아요.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길게 차트를 봤을 때는 네. 아직도 바닥이잖아요. 맞아요. 더 담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죠. 드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를 할 때는 5일선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가는데 LG생건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지금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화장품주를 저는 이제 다른 방송 잘 안 보니까 제가 이제 소신껏 방송을 하는데 제일 빨리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LG생건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33만 5천 원을 찍어주었잖아요. 그리고 5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내일도 화장품주 오늘도 좋았으니까 내일도 5일선 지지를 받으면 LG생활건강도 더 보셔도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본인 포트에 화장품주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좀 갖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또 AS 할 때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자 이제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2배 그리고 5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관심주 하나씩 알아볼게요. 송필호 의원님은 오늘 제약바이오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에클론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신한증권에서 하반기 탑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예산은 이제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가져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나라 CAR-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CAR-T세포를 치료제를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죠. 그러면서 혈압암에서 이제 혈압암 치료제자 세포 치료제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조건부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AR-T 세포를 가지고 고형암뼈까지 치료제 개발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암 치료제가 상당히 지금 임상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이암 치료제를 유방암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에 중국의 헬리우스라는 그 제약사에 신약 판권 계약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중국에서 임상 이상을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이미 글로벌에서
삼성에 지금 진입한 상태에 있고요. 이 파트너사 이제 헬리우스는 에클론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그 회사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항체, 그다음에 다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항암제에서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까지 지금 신약 개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A군들이 엄청나게 사다가 요즘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물량들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엘크론 같은 종목 내일도 마이너스 나면 플러스 나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는 마이너스 날 때 주식을 사라 겁니다. 제가 오랜 경험 동안 주식을 해보니까 플러스 날 때 사면은 이익이 안 납니다. 마이너스 날 때 사야지 수익이 나니까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한번 잡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앱클론이라는 종목 들고 와 주셨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관심주에 넣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준 의원님의 종목입니다. 접는 휴대폰 관련주인가요? 원래는 BH가 폴더블폰 관련주가 맞는데 네. 오늘 로봇주로 편입이 돼서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BH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말하신 것처럼 핸드폰 관련주였는데 오늘 이 기사를 봤더니 삼성이 로봇 사업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BH가 삼성 로봇 사업에 좀 참여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SPG 말씀드릴 때 로봇주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BH 오늘 상승에 초입해 있기 때문에 내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휴머노이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내일 세부 내역도 한번 확인하시고 2027년에 매출 확대 예상, 내년이죠. 내년에 확대 예상되고 휴머노이드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도 바닥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오늘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즉 말씀드리면 공략하기는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는데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를 보시고 공략하는 거는 내일 장 시작하면 시초가를 매수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놓으시고 혹시라도 빠지면 손절가는 16,500원 보시면 저는 바닥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고 BH 휴대폰 힌지 관련주기도 하지만 로봇주로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화장품도 가져왔어요.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 사실 어제 화장품 되게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이제 펌텍코리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안 그래도 계속 눈에 밟힙니다. 일단 달바 글로벌은 뭐 실적은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잡고 있습니다. 그 2분기부터는 그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뭐 미국의 코스트코라든지 울타 같은 대형 이제 소매 업체들을 통해서 이 달바 글로벌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조금 더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근데 달바 글로벌 계속 좀 봐도 되는지 궁금한 게 화장품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거든요. 이게 계속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도. 그래서 내일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 처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말씀드렸고 오늘 또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보면 재구매율이 높고 재무제표가 우수하기 때문에 앵커님 말한 것처럼 화장품주 중 어떤 종목이라 한 종목 좀 편입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옥석 가리기보다는 화장품주는 어떤 종목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달바 글로벌도 좀 조금만 올라가면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바 글로벌까지 좋은 코멘트 받아봤고요. 송필호 의원님 무료 공개 방송 주제가 코스닥 시장 상승세는 끝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승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하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게 거래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것인가를 제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코스닥 시장하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이 좀 코스닥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도 오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삼전 닉스 이야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시간 이어갑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8월 들어서 좀 확 바뀐 분위기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의원님과 이 시장 중심을 잘 잡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전 세계 하락률 1등이었고 8월 접어드니까 전 세계 상승률 1등 지수가 바로 코스닥이더라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군들이 골고루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그 하락분을 상쇄하는 반등 계속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업사이드 여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네. 7월 달에 엄청난 하락 구간을 겪고 난 다음엔 8월 시장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동안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시장의 브레이커가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 유인을 계속 쏠림 현상을 나타내 줬는데 이제 그게 풀렸으니까 당연히 자금은 삼전 닉스에서 코스닥 시장,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온다라는 예고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게 받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에 27조 정도를 매수를 몰입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역시도 18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 1개월 내에도 SK 하이닉스는 6조 원 이상의 매수, 삼성전자는 3조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두 종목이 9조 원 가까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을 텐데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빚을 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올인 중이거든요. 현재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빚투는 430%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신용을 마구마구 몰아넣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대단한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그 시간의 유리함, 그 시간의 승자는 결국엔 외국인들이나 기관, 이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이 기관들한테 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7월 달 후반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장은 코스닥 위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3년 내 최저치 수준이에요.
그러면 과연 코스닥이 그만한 실적적인 매력이 없어서인가? 펀더멘털적인 매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코스닥은 상반기에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알겠지만 2026년 코스닥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 역시도 급락해서 저가, 신용잔고 역시도 완전히 빠져나가서 완전히 빈집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인데요. 지난 한 달간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어요. 7월 달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찍을 때도 기관은 열심히 저점에서 주워 담았습니다. 8월 들어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열심히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의해서 저가에 널려져 있는 실적 대비해서 가치가 큰 이 우량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에서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하반기에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되면서 프리미엄군과 스탠다드군, 관리군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 섹터 같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현재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와 정부의 지지율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부 측에서도 코스닥 승강제를 제외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시장 부양 정책을 한 번 더 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거든요. 연기금의 투자 확대라든가 세제 혜택 같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이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한번 튀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오래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 번 더 마무리 드리자면 삼전 닉스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실적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당분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코스닥 시장에 한 번 더 부양이 크게 한 번 온다면 상대적인 포모로 인해서 이제 포기하게 될 시기가 올 테고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 시즌쯤에서는 삼전 닉스가 움직이지 그 전에는 좀 답답한 박스권 움직임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 위주로 또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저점 줍줍하는 전략 가져가자라는 말씀으로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좋으면 항상 배신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을 딛고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셨고요. 코스닥이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올랐고 바이오 올랐고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부터 게임 섹터까지 그리고 화장품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계속 바통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저평가된 그리고 접근할 만한 섹터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섹터들도 다 너무 좋은데 네.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컸던 섹터 중에서 K뷰티 섹터를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APR도 실적이 나왔고 아모리 퍼시픽도 나왔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나왔는데 실적이 정말 어메이징했어요. 먼저 K뷰티를 이끌어가는 신흥 강자죠. APR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유럽 지역 매출이 380%가 늘었습니다. 원래 북미 지역, 특히 아마존 판매에서 늘 순위 1순위를 찍으면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던 종목이 바로 APR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화장품 1위 시가총액을 탈환했었는데 이 기업이 2분기 실적이 유럽 매출 380% 증가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34%가 늘었어요. 자, 근데 주가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오면서 거래소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K뷰티의 브랜드의 식지 않은 인기를 실적으로 증명한 종목들은 또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53%의 실적 증가가 있었고요. 또 LG생활건강은 87% 가까이 성장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5% 정도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이 K뷰티, 화장품 관련 섹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높은 아웃퍼폼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성장세가 너무 강해요.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으로 그 판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닝 서프라이즈한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기존에는 온라인 위주의 유통 마케팅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세포라라든가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계속 이어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쌍두마차에서 실적 견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본격적인 성수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디 브랜드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나왔던 K 더마 스킨케어를 이끌어가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인그루드랩이 선케어 시장에 수주가 폭발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클린 파워를 이끌어가는 이 클렌징 오일계의 다크호스, 마녀공장 역시도 2분기에만 326%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스코어죠. 또 미사라는 로드샵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 CNC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놀라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2분기도 심상치 않아요. 지난 분기 1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70%까지 올라오면서 2분기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뷰티 종목들은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위주의 쏠림 장세가 계속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디 브랜드 위주의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씩은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는다면 실적 대비해서 큰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 우리 꼭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관심 가지자라고 하셨는데 실제 오늘 관심주도 화장품 섹터입니다.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실리콘2라는 종목을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K 뷰티 화장품 180여 개의 회사를 해외로 실어 나르는 이 허브 같은 회사인데요. 전 세계 180개국에 진출한 K-뷰티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4개년 연속 실적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올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매출이 78%가 성장이 됐고 작년에는 북미 지역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면 올해는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그런 기업이에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2분기에 한 40%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 한 해가 될 것이다. 시장의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실적 전망이 좋은데 과연 주가가 그럼 신고가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쏠림 장세 동안 너무도 많이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위치했다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 삼전 닉스가 쉬어가잖아요. 자금이 분산되면서 순환매 시장이 나타났고 제 가치를 찾아가는 기업들이 하나둘 속출하고 있다. 그 안에 실리콘2가 위치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예요. 매수를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도와드리면 이 기업 첫 번째 고점 자리는 전고점이 위치한 48,000원에서 5만 원짜리. 이 자리가 무난한 실적 차익 실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전저점이 위치한 34,000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선인데 리스크가 굉장히 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치를 손절매로 잡는다면 훌륭한 매매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실리콘2 오늘의 종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리콘2 들고 와 주셨습니다. 화장품주에서도 이제 플랫폼 쪽 담당하는 기업이죠. 목표 주가 4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최근 관심주 AS 하기 전에 상승률 탑5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일단
그 에너지는 권력이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또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저희가 7월에 공략했는데 20% 넘게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급등했던 파인 엠텍부터 로보티즈까지 4등, 5등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TNL이라는 종목 볼 겁니다. 28일에 저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단기 안에 정말 큰 상승을 기록해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5일선을 좀 지지하면서 밑골이 달면서 계속 그 5일선을 지지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이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일까요, 위원님? 네, 이 종목 역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피부 미용 K-뷰티 브랜드의 종목입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기반의 창상 피복제를 북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여드름 패치가 되게 유행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이 TNL의 창상 피복제입니다. 최첨단화된 자동화 공정과 자체 기술력으로 영업이익이 현재 40%대예요. 현재 제조업에서 40%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이 TNL이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현지 유통 채널이 재고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라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2026년 연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격에 대비하면 7에서 8배밖에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정배열의 주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역배열했을 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완벽하게 지지선을 깔고 올라오는 이런 자리들 밑에 단단한 우군이 있는 거잖아요. 응원하는 우군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배열의 종목들을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매수한 위치들이 이런 위치들이었는데요.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된 PER이 선행 PER이 7에서 8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께는 조금 더 홀딩해 주시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NL 보유자분들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름 비슷합니다. 이거는 TNL이 아니고 GSPNL이에요. 제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이거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라서 위원님께서 좀 매수를 권고해 주셨던 거고 저도 제 모의 포트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더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늘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대인데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00억 이상이 나왔어요. 오. 그러면 분기에 300억을 번다면 결산 실적으로 가면 1,0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된 국면이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 호텔이 없습니다. GSPNL, 서울 시내에 파르나스 호텔을 비롯한 5성급 호텔 4개를 보유한 지금 호텔 브랜드 안에서는 가장 5성급 호텔을 많이 가진 회사가 바로 GSPNL이에요. 또 파르나스 제주 같은 신규 사업장의 영업이 굉장히 크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를 이어서 4분기까지 가면서 이 실적의 추세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2026년은 GSPNL 역사에 기록될 만큼 강력한 실적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정배열의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지금 현재는 단기 정배열 구간이지만 장기 이동평균선 넘어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 중이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짜 종목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삼전 닉스의 좀 박스권 쉬어가는 장세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GSPNL은 현재가 부근에서도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모의포트 비중 확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있는데요. 완벽하게 달라진 8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그러네요. 네. 일단 8월 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개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50에서 100% 가까이 급등 나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공개 방송이 한번 이어질 텐데 1시간 동안 이어질 텐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하셔서 이런 알짜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송필호 위원님의 앱클런이라는 종목이고, 바이오 한번 사보고 싶어서 조금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